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D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숲에서 야외에서 한번 찍을 때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서 그 자율주행의 알고리즘을 컴퓨터에 입력할 때 그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의 개념이거든요. 그 컴퓨터한테 입력을 할 때 기존의 범주들, 식별할 수 있는 범주들을 모두 주고 그걸 전제로 일단 식별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지금. 근데 자동차는 사람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건데 예전에 우버가 자율주행 사고를 낸 그때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은 우버가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던. 네, 방금 보셨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숲에서 찍은 영상에서도 기존의 범주에 기존의 그 룰 모든 그 식별 가능한 것을 넣을 때 많은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자전거랑 사람도 다 당연히 넣었죠. 모든 관련된 비클도 다 넣었는데 자전거를 고속도로에서 끌고 가는 한적한 곳에서 끌고 가는 것은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보통 타고 가잖아요. 타고 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넣어놨죠. 그런데 야간에 특히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를 인식을 못한 겁니다. 작은 차이 하나로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제가 영상에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사람을 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더더욱 이 자율주행에 관한 그 미국 연방 그 교통 관련된 부서라든가 모든 주에서도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사고 한번 나면 굉장히 흔들거리는 겁니다. 뭐 주가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전망이든 따라서 사고가 안 내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라이더라는 게 나온 것도 카메라 갖고 안 되니까 카메라나 레이더 갖고 안 되니까 라이더라는 약간 비싼 하나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뭐 일단 확실히 알려진 건 아닌데 대형 그 발주 쉽게 말해서 많은 물건을 샀을 때도 그 정도 한 개 값이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비싸죠. 그리고 외형도 되게 크고 아무튼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안전 때문입니다. 오늘 그 3D 관련돼서 라이더를 이용해서 그 아이패드 프로 M1이라는 그 여기서 이제 이 아이패드에서 앱을 사용해서 3D 만드는 장면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가 이제 인식해 가는 거죠. 데이터를 인식해서 3D를 만드는 3을 인식하는 건데 이렇게 만든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냐면 첫 번째 목적이 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로 거리가 나오죠. 거리 때문입니다. 거리. 그래서 거리를 모르면 인간은 이게 다 내재화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 진화를 거치면서 뇌는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리 감각이 있는데 컴퓨터는 거리 감각이 없습니다. 거리 감각이 없으면 브레이크를 밟을지 사람을 피할지 일단 식별을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식별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식별을 하더라도 브레이크 잡을 그 브레이크 문제, 모션 컨트롤하는 문제, 이 모션 컨트롤에서도 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더를 쓰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주요한 첫 번째 하나의 이유가 이 거리 감각입니다. 거리를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가겠다고 하는 게 테슬라의 그 도조 컴퓨터라는 슈퍼컴퓨터인데 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보셨죠? 처음 과정부터 거리를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갔을 때 2D일 경우에 저게 불가능합니다.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게 모든 거리가 다 가능해집니다. 모든 측정이. 예, 방금 그래서 거리를 측정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래야지만 정확하게 식별하고 확인하고 피해가고 그 다음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물이 멀티이기 때문에 무수한 많은
그 사물들을 동시에 인식해가지고 피해가거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 감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왜 여러분께 소개드렸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데이터라는 것은 그 어떤 글자, 문자, 근자로 돼 있고 이미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소리, 사운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조화시켜서 또 변형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고 방금 보신 3D를 통한 그 3D 문제도 나오고 이 데이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이 모든 우리의 자연적 현실은 우리 인간이 이걸 다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가다가도 소리도 듣고 이미지는 당연히 보고 3D도 방금 보셨고 텍스트, 신호등, 속도 얼마큼 내고 여기는 좌회전, 여기는 사람이 많이 어떻고 여기는 동물이 나오는 지역이고 여기는 안개가 어떻고 이런 텍스트 안내판도 봐야 되고 아니면 안내판을 차에서도 계속 서로 아니면 그 차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갖고 오는 거죠. 텍스트 정보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냐면 인공지능 중에서도 이제 일반화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전부 개별화된 겁니다. 전부 인간 수준의 자율주행으로 따지면 그 5단계 근데 그건 자율주행 차의 하나는 거고 일반적인 인공지능의 이론에서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은 그 제너럴 일반적 인공지능을 인간 수준의 것을 추구하는 건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금 보신 데이터도 보셨고 데이터 형태 그 다음에 또한 이런 거 보시죠. 언어가 있고 눈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사물 인식할 때 핵심적인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리즈닝 체계가 있습니다. 사고 체계.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랙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자체가 인터랙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테슬라가 지금 믿고 있는 것도 도조 컴퓨터라는 슈퍼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차 한 대, 기계 한 대, 로봇 한 대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용량을 해도 그걸로 부족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니까 클라우드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면 교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류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로봇가 제대로 움직이고 식별하고 앞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이것을 다 극복해도 이런 로봇끼리 자동차끼리 얘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인식한 것을 전달할 수 있냐 이 문제는 또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문제.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동차끼리 인식할 수 있고 서로 말로만 그 사물 인터넷이라 하지만 사물끼리 자동차끼리 로봇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인간끼리 이것은 아직 우리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를 로봇 한 대만 갖고 아니면 인공지능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 때도 언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인간의 기본적 언어를 이해 못하는데 이걸 완전히 이해했을 때 그 과정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인간과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필라소피도 들어가 있죠. 이 모든 거에 하나하나가 다 필라소피가 탄생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뭐 애플리케이션이 의료니 법이니 교육도 나와 있고 예를 든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2번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방금 보신 이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정민 사건에서 아무리 많이 영상을 분석하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여기에 관해 3D로 누가 만들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텍스트 부분도 필요하다는 건 보셨죠. 데이터 중에. 그리고 리즈닝 부분이 필요하고 필라소피도 필요하다는 거. 특히 랭귀지 부분.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면 24분이 공개됐죠. 여러분. 아버님께서 전격 공개하셨습니다. 24분 동안에 피의자랑 피의자 모가 핵심적 진술을 했습니다. 언덕 거기 내리막, 언덕 옆에 내리막. 정확하게 피의자 모는 언덕 내리막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덕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한 장소, 한 지형, 한 위치, 한 그 사물. 그 언덕 있고 내리막. 네, 거기를 피의자 모가 정확히 얘기를 했고 피의자도 24분 동안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통합을 해서 리즈닝을 할 수 있고 우리 이제 해야만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죠. 불려서 나갔다. 처음 보는 광경이야. 여기에 관한 카톡 증거들 보셨죠. 처음 보는 광경이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다. 정말 나가야 되는지 술 먹자고 이 시간에 놀라고 있습니다. 불려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게임하자라고 다른 친구랑 약속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게임하자. 기타 자살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불려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구의 실수든 사고 아니냐? 그러면은 사고일 수 있죠.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해야 되고 야야야 사람들 부르고 난리가 나고 앰뷸런스 오고 경찰차 뜨고 사람들이 막 다가서고 웅성웅성거리고 어떻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사체가 사라졌습니다.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던 정민이가 사라졌습니다. 사고 아닙니다. 자살도 아니고 사고가 그래서 타살인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자살, 사고, 타살 세 종류밖에 없는데 자살과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타살입니다. 이게 기본적 논리입니다. 이게 기본적 리즈닝입니다, 여러분. 리즈닝의 기초, 완전 기초죠, 여러분. 인간 사고의 기본. 거기에 더하여 단둘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정민 언덕에서 굴렀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다고 했을 때 스스로 인정한 관련성 있는 셔츠와 신발이 그래서 더럽혀졌어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관련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데이터들이 지금 드러났죠. 이것을 통합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살과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타살이다. 따라서 타살이기 때문에 그냥 내사종결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청원 아직 안 하신 분들한테 제가 호소드리는 겁니다.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보든 모든 것을 데이터를 통합해 보든 타살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습니까? 타살이 아니다라고 볼 만한 것보다는. 따라서 자살과 사고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으니까 타살의 의혹이 충분하기 때문에 3-3일까지 가서 누가 누굴 밀었고, 이건 정확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 의무 안 한 것도 22 비탈 사건 피의자 부와 피의자가 22분 동안 바로 그 장소 언덕 그리고 내리막, 피의자 모가 얘기했던 24분 동안 22분 동안 얘기했던 그 언덕, 바로 거기서 또 22분 동안 있었네요. 24분 동안 진술했고 22분 동안 비탈이네요. 아무튼 이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살과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타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타살이면 최소한의 조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수사는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조사를 안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